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자, 어제장까지도 국내는 일단 회복에 더 집중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가운 흐름이죠. 그리고 곳곳에서 상승하고 반등하는 섹터가 눈에 띄기도 했는데 지금부터는 다시 지난주 금요일분의 하락을 만회한 정도에서 새 출발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벤트 재료 자체가 조금 부재하고요. 수급과 거래 대금이 여전히 미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도 섹터가 등장해서 이끌어가 줄 수 있을지, 아니라면 모든 섹터가 약간 서브 섹터 느낌으로 움직여가고 테마단의 활발한 매매가 돌지 시장의 성격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볼 거고요. 밤사이 뉴욕장은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다소 혼조의 흐름이었는데 경기와 중동 우려가 다시 불거졌고요. 엔비디아가 일단 반등하긴 했으나 그 연속성에 대해선 아직까지 고민이 많습니다. 같이 흐름들 짚어보면서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장 복귀부터 함께 시작하시죠. 어제 시장의 제목을 다시 시작이라고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의 급락분을 이제서야 조금 만회한 정도였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을 제로 베이스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은 1% 이상의 상승을 어제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기준 2,618포인트 기록하면서 2,600선을 회복했고요. 코덱스 반도체 2.58% 상승하면서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 쪽에서 반도체가 괜찮았던 점과 미국에서 엔비디아는 좀 반도체주가 강세 흐름을 보인 점, TSMC의 7월 매출 호조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제 국내 반도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이 더 힘을 내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힘이 필요한데요. 뚜렷한 수급 주체가 좀 부족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길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죠. 현물 쪽으로는 미미하고요. 선물 쪽으로는 강한 매도 이후에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볼까요? 정부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 이슈와 해리스 모멘텀 속에서 2차 전지 쪽 종목군들이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1% 정도의 상승이었죠. 어제 시장은 악재가 약화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확신 매매, 그러니까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야 라고 외치는 확신 매매나 혹은 공포로 인한 매도 이런 것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어제는 거래 대금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메말라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뭔가 확신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급락이 나왔고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인 상황에서 CPI나 PPI 그리고 우리의 휴장, 미국의 옵션 만기, 엔비디아의 실적 이렇게 이번 주 일정과 또 굵직한 반도체 섹터 일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여전히 강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급락을 한번 맞았죠.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조금 많은 것이 비워진 느낌이 들었던 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그만 수급이라도 유입되면 유의미하게 신규 추세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은 속속 나타나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연결고리에서 실적 상황 짚어봤었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어제 11%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죠. 호실적을 내면서 대왕골의 모멘텀 외에 본업으로 추세 전환에 성공하는 흐름이 어제 나왔습니다. 좀 유의미한 시세였다라는 평이 많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의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일단 급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꿔가는 반가운 회복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급락분을 메꾼 상황에서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했는데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슬슬 또 차익 실현 욕구도 생겨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재료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방향보다는 모양, 아직은 변동성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도 섹터가 등장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주도 섹터보다는 섹터가 전부 다 약간 서브 섹터의 느낌을 주고 있고요. 테마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장은 여전히 주도 섹터로는 반도체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외국인의 변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7월 들어서 삼성전자에 매수세를 집중했다가 8월은 삼성전자에 조금 더 비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이 좀 더 사랑을 받게 되는 걸까요? 어제 시세적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도 삼성전자 1% 상승, SK하이닉스는 3%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모처럼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사줬고요. 그러나 매수 규모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종목 대비 규모는 훨씬 더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어제 TSMC 매출 호조, 가격 인상 이슈, 그리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섰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쪽이 시세가 더 좋았던 만큼 한미반도체나 PSK홀딩스,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의 종목 시세가 좀 더 눈에 띄었고요. 검사 장비단에서 기가비스가 어제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삼성전기로 반도체 기판용 검사 장비 구매 의향서를 수령했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반도체도 사실 상반기만 해도 삼수겸장이었죠. 실적도 개선됐고 수주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왔고 내러티브가 탄탄했습니다. 업황이 회복되는 업사이클 국면이었다라는 것과 AI가 충분한 자극제가 돼줬었죠. 다만 하반기 그러니까 6월 말경부터 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던 것은 AI 내러티브가 조금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AI로 돈을 버는 시점이 지연되면서 AI 관련한 투자 역시나 지금처럼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그것이 바로 젠슨 황의 지분을 축소해 나가는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엔비디아와 다른 반도체의 하락이 돋보였었죠. 그랬던 지금이 이 AI 내러티브가 다시 채워질 수 있는지 그 상황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섹터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본다면 이 내용들이 새로울 게 없다라는 거죠.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반응하기 마련인데 8월 28일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면 시세는 수많은 출연진들이 얘기하다시피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이며 상반기처럼 굉장히 강하게 가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생각나는 시점이네요. 어떻게 봐야 될지 시간을 두고 저희도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섹터 후보는 반도체, 반가운 섹터 는 2차 전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급락을 맞고 나서 전 섹터들이 같이 좀 반등을 하는 분위기 속에 2차 전지도 일부 회복의 흐름을 나타냈죠. 8월 5일 급락 후 지수 반등과 함께 금리 인하 이슈와 맞물리며 일단 회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또 해리스 진영에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관심도 다시 나타났죠. 어제도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시세를 기록했고요. 어제는 노르웨이 최대 배터리 기업인 모로우 배터리 공장 준공식이 곧 진행된다라는 이슈 속에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 장비사 중심으로 오름세가 좀 있기도 했습니다. 필에너지, PNT, 포스코 퓨처엠, 유일에너테크, SK이노, 삼성 SDI 등이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이런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반등하긴 했는데 엄청나게 거래 대금이 실리며 장대 양봉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점과 특정 종목의 시세가 몇 날 며칠 강하게 이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2차 전지의 강한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시장의 의견이 많습니다. 2차 전지는 실적과 수주 측면에서 아직 회복해야 되는 모멘텀이 남아 있고요. 내러티브 손상은 작년부터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되어 왔었죠. 지금의 2차 전지에 기대할 수 있는 내러티브는 낙폭 과대라는 점입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 여기서 더 빠질 때가 있겠느냐라는 분위기인 거죠. 거기다가 테슬라와 현대차가 여러 가지 캐즘 논란을 딛고서 결국에는 전기차 사업을 접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결국 개화될 것이다라는 약간 쥐푸라기를 잡는 심정의 이 내러티브 등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강한 힘이 돼주는 무언가를 만날 때까지는 이쪽 역시나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서브 섹터 후보로 올라오는
나오는 게 요즘 신재생이죠. 어제 전해드린 대로 해리스 쪽의 무게가 꽤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수 유권자들은 친환경 에너지에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 등이 잡히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러한 내러티브에다가 CS윈드나 하나오션이 실적이나 뉴스로 관심 끌기에 성공하면서 신재생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해리스 진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살펴볼 종목들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세 한번 살짝씩 볼까요? 하나솔루션 26,600원 기록했습니다. 6% 이상의 상승 나타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태양광 쪽에서 반응을 보였죠. 8% 이상의 급등 흐름 기록했고요. 자, 풍력 쪽에서는 CS윈드 좋은 실적을 내놨고 계속된 상승 흐름 4% 올라갔습니다. SK오션플랜트 보시죠. 5%의 상승 확인을 해줬고요. 그뿐 아니라 헬스테마에서는 이제 마리화나 쪽에 오성첨단 소재가 어제 시세적으로는 가장 강했습니다. 18% 급등세. 그리고 그리드위즈는 상한가 기록했는데 그리드위즈는 이 해리스 이슈뿐 아니라 국내에서 굉장히 강한 테마의 힘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도 테마 후보로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조금 뿌듯합니다. 3거래를 연속해서 박앵커의 연결고리에서 이 뉴스를 추적을 했었기 때문인 거죠. 전기차 화재 사고가 지속되면서 포비아가 생겨났고 전기차 배터리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가 정부 측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것이 월요일에 일정이 있다라는 점을 지속해서 전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한 번 더 살폈었죠. 현대차 측에서 전기차 13종 배터리 제조사를 전면 공개한 라는 뉴스까지 전했습니다. 자, 이런 테마성 이슈를 왜 선정을 하는 것이냐 하면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신선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대기업이 연관돼 있는 내용이었고 일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최근 우리들이 삶에서 공포를 느끼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이 끌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거기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주도 섹터가 끌고 간다면 사실 이런 쪽에 힘받기가 어려웠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도 섹터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상 테마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체크가 당연히 필요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 내용을 짚었었고요. 어제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대책 국조실 주재 차관회의로 그 사이즈를 키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인천 연수구나 서초구 등에서 종합 대책에 나섰다라는 소식, 그리고 대통령의 코멘트도 있었죠. 전기차 화재, 코로나 재확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라라는 것이 속보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아가 EV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현대차에 이어서 하루 다음 날 이렇게 제조사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오늘도 회의가 진행이 되고 세부안이 발표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업계의 목소리를 취합한 이후에 9월 달 초에 이제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안의 기대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전에 전해드린 대로 제조사별 안전성을 평가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라는 내용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던가 과충전 방지 완속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진압 장비 구비를 의무화한다. 혹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그 민감도를 높인다 등의 내용, 전력선 통신 PCL 모뎀 장착 지원을 추진한다. 그리고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내용 등이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관련해서 연결되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3거래일 동안 짚었던 종목들은 나노팀 혹은 린테크, 한중NCS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혹은 파라텍 등도 볼 수 있겠죠. 이 앞단의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었는데 추가된 종목들 개수 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시장에서 관련주 찾기에 나섰고 관련
관련해서 거론된 종목들을 싹 다 정리를 해본 겁니다. EM+의 전기차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화재를 좀 예방한다는 실리콘 음극재 쪽에 관심을 받으면서 어제 7% 급등이었고요. 배터리 화재 진압 기술 부분의 파라텍도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한중NCS는 배터리 냉각 시스템 부분, 그리고 어제 이제 전기차 ESS 관련한 종목군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한중NCS는 대표적인 ESS죠. 어제 6% 상승이었습니다. 나노팀 배터리 열폭주 차단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련한 이슈에서 대장으로 확인을 많이 해주는데 어제 16%, 물론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민테크, 이닉스, 그리드위즈, 한빛레이저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어요. 앞서 해리스 관련주로 그리드위즈를 살폈으나 어제는 그리드위즈의 상승폭은 PLC 국내 점유율 90%인 것이 더 부각되면서 강하게 올라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이닉스나 그리드위즈, 민테크, 한빛레이저, 코칩 등은 신규 상장주이고요. 아모그린텍, 한컴라이프케어, 신진SM은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쪽에서 더 강한 시세가 오늘 이어질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런 테마는 일단 등장하고 그 예측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누구도 쉽게 예측하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테마의 수명 같은 것을 놓고 봤을 때 투자 경고나 단기 과열 종목들이 등장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나면 다시 일정을 앞뒀을 때 다시 한번 시세적인 흐름을 가져가기 마련이죠. 당분간은 이쪽 이슈에 좀 시장이 관심을 두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될지 상황 보시길 바랍니다. 나노팀은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주도 테마 후보로 전기차 화재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3거래일, 4거래일째 자세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 등 속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죠. 최선의 방어, 최고의 공격은 실적인데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시세를 냈죠. QOQ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가스요금 인상 효과 어제장 굉장히 나름 의미 있는 시세를 기록하며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경동나비엔이요. 북미 온수기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은 김민진 차장님이 경동나비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던 바가 있었는데요. 15% 어제 상승세를 나타냈죠. 마침 내일 오시니까 AS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상반기 매출이 1조 돌파했습니다. 1분기, 2분기 모두 다 매출이 5천억 이상씩 나오면서 1조 돌파가 된 거죠. 중소 인디 브랜드 수출이 확대되고 방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등등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어제 화장품 내에선 차별화가 좀 있었는데 코스맥스는 그래도 나름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다만 코스맥스 장중 차트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실적 나오고 나서 세론이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에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보시면 급격하게 세론의 자리가 눈에 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되돌려서 11%까지 급등했다가 결국 종가로는 4% 상승 마무리했다라는 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소한 대안으로는 내러티브가 붙어있는 종목군들 비만약 로테이션 돌고 있죠. 펩트론, 인벤티지랩에서 마이크로 니들 패치 쪽으로 갔다가 경구용으로 갔다가 어제는 대화제약이 힘을 받아가기도 했고요. 코로나 쪽에서도 녹십자가 mRNA 백신 이슈로 상승세, 그리고 신풍제약도 개별 이슈와 함께 코로나 쪽 모멘텀 받아서 급등세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었죠. 의료 AI 어제 당잠사에서 체크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뷰노에서 4% 상승, 루니 11%, JLK도 상승세. 이쪽도 해리스 쪽 수혜 기대감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소한 내러티브가 잘 맞아떨어져서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가된 소식이죠. MSCI 8월 분기 리뷰 확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편입은 LS 일렉트릭이었고요. 편출은 SK 아이테크놀로지였습니다. MSCI 분기 리뷰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2, 5, 8, 11월에 분기 리뷰가 진행이 되고 여기서 편출입 종목이 결정되고 그것이 월 말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는 8월 30일에 이제 LS 일렉트릭이 편입되고 편출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죠. 편입이 된다라는 것은 패시브 펀드의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수급적인 호재성이기 때문에 페낫괴 시리즈 탄생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이 다음번에 분기 리뷰에 관심을 둘 텐데 다음번은 편입 예상 종목 요 정도로 추려집니다. LIG 넥스원이 가장 압도적인 후보다라는 점을 저희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LIG 넥스원 그리고 방산에서 현대로템 요즘에 시장에서 꽤 많이 관심을 두는 방산 섹터 종목이기도 합니다. LIG 넥스원 어제장에 0.7% 상승세 20만 3천 원 기록했고요. 현대로템 분위기도 다른 방산주 대비 정말 못 갔었는데 요즘 꽤 괜찮습니다. 어제 6% 상승으로 49,200원 기록했네요. 자, 11월에는 편출 가능성은 KT 쪽을 시장에서 거론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서야 뉴욕장으로 진입합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죠. 다우지수는 0.3% 하락이었고요. 나스닥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르는데 기여한 것은 엔비디아인데 하나씩 보시죠. 자,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2.3으로 발표됐습니다. 통계 내고 나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뉴욕 연은의 소비자 조사 내용을 보면 취업 기대가 낮아졌고 가계 지출 전망 떨어졌고 연체 가능성이 올라갔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플러스 됐다라는 것은 시장에 우호적이진 않을 겁니다. 거기에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네요. 이란이 24시간 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 어제 우리 장중에서부터 좀 보도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미국이 항공모함 중동에 파견했다라는 소식이 중동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유가는 급등했죠. 4% 이상 뛰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위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중동 불안 경기 우려가 더해졌고 CPI에 대한 대기 모드가 들어가면서 뉴욕장도 잠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망 속에서 엔비디아가 올라갈 수 있었던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엔비디아 덕분인데요. 시티그룹에서는 반도체 하락으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UBS 측에서는 엔비디아 성장성이 너무 과소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UBS와 제프리스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150달러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블랙알 지연 이슈로 인해서 계속 흔들림이 포착되고 있는데 그 지연은 지금의 주력 제품 등인 H백으로 충분히 상세가 가능할 것이고 그 이후의 성장세는 놀라울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가 4% 상승세 보여줬죠. 마이크론도 올랐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낸드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 결국 낸드가가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했어요. 1.6% 올랐습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힘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겠죠. 자, 반면에 테슬라와 전기차는 밤사이 빠졌습니다. 1% 이상 밀렸는데요. 저렴한 사이버 트럭 주문이 중단되고 고가 모델 재고가 늘고 있다. 결국 수요 둔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중동 불안은 국내에서는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면 방산, 가스, 석유 이런 쪽 체크가 가능하겠죠. 밤사이 미국장에서도 금 관련주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가스나 석유 쪽 종목들 오름세가 있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운 같은 경우는 운임지수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좀 최근 떨어지는 분위기긴 한데요. 이런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뭐 해운이나 물류 뭐 이런 쪽이 영향을 받게 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엔비디아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시세가 정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도 되나 싶을 만큼 최근에는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우호적인 급등의 흐름이었죠. 109달러 기록하면 4% 상승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굉장히 단기간에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 종목군이 빠르게 조금 회복하길 바라는 시각 등은 많습니다. 밸류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증권사의 150달러 목표가 회복할지 여부 지켜보겠습니다. 자,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에너지 쪽에 코노코 필립스 상승세, 천연 가스 종목 올랐고요. 방산 쪽에서는 로키드 마틴, 금 쪽에서는 뉴몬트 마이닝 등이 상승세, 전기차는 수요 둔화 우려,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테슬라 빠졌고요. 앨범알이 많이 밀렸습니다. 7% 이상 밀렸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중국 소비, 왜냐하면 중국 물가가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며 핀더더, 알리바바, 진둥닷컴이 올랐고요. 특징주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컴퓨터를 넣어봤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로 AI 서버를 제작하는 업체이고 국내로 연결해 본다면 액침 냉각 관련한 종목들 GST나 KN솔 영향을 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밤사이에 6%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특징주로 넣어봤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공급망이 HBM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D램의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초래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관련해서 수혜볼 수 있는 쪽이 되겠죠. 그리고 연결고리로 요거 하나 넣어봤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서로의 러브콜을 계속 보냈던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이렇게 트윗을 날렸죠. 꿀잼을 보장한다. 무슨 꿀잼인가? 오늘 한국 시간 오전 10시입니다. 저희 시청률을 빼앗길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X 스페이스에서 라이브로 대화한다. 여기서 꿀잼이 보장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 오전 10시이고요. 그들의 공통점 이러면 많은 분들이 약간 괴짜적 성격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가상자산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보유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트럼프는 본인이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지칭하죠. 그리고 가상자산 세계 대격변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트럼프의 자녀가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만남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테마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당연히 코인 쪽 종목들 체크해봐야 될 거고요. 재건에 대해서 일단 스페이스X 등으로 인해서 그 스타링크로 인해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좀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나올지 재건주 체크가 필요하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받게 될지 넣어봤습니다. 때마침 엔비디아가 허페이 공장에 자율주행 칩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영향받을 테마들 참고용으로 체크해 보시죠. 자, 연결고리입니다. 트렌드포스에서 엔비디아가 새 AI 가속기에 HBM3 12단을 적용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쪽은 삼성전자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분야라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테크인사이트는 2029년도 데이터 센터용 AI 칩 시장은 487조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을 내걸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모멘텀이 되는 내용들 관련해서 뭐 한미반도체 혹은 이스페타, 뭐 두산 이런 종목들을 체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던 찰나에 이 소식이 들려오네요. 8월 8일과 8월 9일 젠슨왕이 엔비디아 주식을 24만 주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것이 또 한번 살아나려던 AI 반도체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과충전 제한 검토 오늘 이제 세부안이 공개된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한 모멘텀 보셔야 됩니다. 관련주는 앞에 정리해드린 내용들 참고해 보시죠.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8개 상장사 등과 밸류업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4분기 ETF를 출시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8개 상장사 요 정도니까요.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간 외에서 실적 많이 나오는 요즘이죠. 이제 얼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한국가스공사를 짚었었고요. 크래프톤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굉장히 괜찮게 내놨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시간의 시세 보시면 꽉 채운 양봉으로 8.5% 상승 마감을 했네요. 자, 그 밖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메카 코리아도 눈에 띄었습니다. 실적 내용 굉장히 좋았고요.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 보고서 업데이트했습니다. 완벽한 실적이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 제시했네요. 공격적이죠. 어제 종가가 7만 3천 원이었는데 12만 원의 목표가를 불렀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시세적 반응 있었고요. 6.5% 상승했네요. 원익 QNC는 매출 영업이익이 예상을 소폭 상회했는데 1.7%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 종목이라 아쉽긴 합니다. 쿼츠 쪽이죠. 1.7% 시간의 강세였고요. 페노션도 예상보다 영업이익은 괜찮았는데요. 약보합, 강보합권을 오가다가 강보합으로 시간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반면에 VT는 아쉬웠어요. 순이익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시간외에서 2% 정도 빠졌는데 세부 안등을 살펴보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일정은 JYP 엔터 실적 나오게 될 거고요.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이슈 주목됩니다. 미국에서 PPI 발표가 될 거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뭐니 해도 가장 매크로 쪽에서는 CPI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목요일 휴장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뚜렷한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거래 대금, 유동성 공급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시장의 여러 내용들 살펴봤네요. 27분간의 브리핑에서 알찬 내용이 잘 전달됐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이분 모시고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간대는 또 처음 뵙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가슴속에 묻고요. 궁금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장이 나름 월요일 급락을 딛고 진정되는 국면이에요. 그러나 거래대금 여전히 미미하고요. 주도 섹터 부재합니다. 테마의 난무장인데 이런 시장을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은 좀 확실하게 투자 포인트를 구분해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은 지금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고 거의 뭐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별 장세 혹은 그날의 어떤 이슈나 뉴스 플로우에 따른 테마별 상승 이런 것들로 좀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접근을 할 것이냐 혹은 아니면 나는 단기 테마성 접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과대낙폭이 발생을 해서 이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저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수익률이 더 나을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섹터와 종목군에서 일단 반등과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니까 사실 현혹되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스스로의 투자 성향을 알고 잘 걸러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점인데 그렇다면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 눈여겨볼 만한 실적주, 가치 투자 가능한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추려주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종목군들이 사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반응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또 실적 시즌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발표 결과 이후에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볼만한 종목은 아까 앞서서도 이제 앵커님께 설명하는 걸 제가 봤는데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빠르게 하다가 최근까지는 조금 박스권 안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시간 외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요, 2분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8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5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보다 영업이익 거의 60% 이상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을 좀 견인했던 원인 중에는 배틀그라운드 IP가 있었는데 일단은 배틀그라운드가 이번에 그 뉴진스와 협업 콜라보를 하면서 그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유료 이용자 수도 좀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실적에 좀 기여를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틀그라운드 그 인도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컸었는데 이 모바일
모바일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용자 수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현지 퍼블리싱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해나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게임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일단은 8월 달에는 게임스컴 있고요. 3대 그 게임쇼 중에 하나인 게임스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엔 지스타도 있고요. 도쿄 게임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게임주들 중심으로 봤을 때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크래프톤 관련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어제 또 때마침 실적이 나왔고 예상을 웃도는 실적이었는데 관련한 투자 포인트들 잡아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코인의 강세는 게임 쪽에는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물론 이것으로 게임주를 뭐 단일 투자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되지만 말씀 주신 포인트들과 게임 산업의 모멘텀들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첫 번째가 이제 크래프톤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디입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사실 요즘에 너무 많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사실 시장이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빈약합니다. 거래 대금이 빈약하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여지가 아직까지는 없고 이번 주에는 사실 관망세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대형주들 중심으로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수급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에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살짝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좀 단기적인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캐파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5공장이 내년에 4월쯤에 이제 가동이 될 거고 이 6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후년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CDMO라던가 이런 바이오시밀러 관련한 좀 수요에 맞춰서 빠르게 캐파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 CDMO 관련한 좀 초과 수요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11월 달에 미국의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을 좀 배제시킬 거다라는 좀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인 거고 생물보안법에서도 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CDMO 관련해서 글로벌 1등 기업인 론자를 제외를 하고는 2등 기업이나 3등 기업 같은 경우는 우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시가 배제가 되고 2등 기업도 사실 지금 카탈란트인데 카탈란트가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 쪽으로 지분이 매각되면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그 캐파를 다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쟁사는 1등인 그 론자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글로벌 4위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3위의 어떤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탑 3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죠. 좋은 내용들 많았었고 시장이 관심을 못 뒀었다가 7월경부터 해서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7월 25일에 관련한 내용을 전하면서 증권가가 목표가 한 100만 원 보고 있다 살폈었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 얼추 다 왔단 말이죠. 근데 좋은 건 아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전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이상을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을 좀 겪어왔었습니다. 거의 4년 가까운 시간이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주 잔고 자체가 한 20억 달러에 좀 머무르는 모습이었었습니다. 4년 동안. 근데 올해는 좀 대규모 수주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한 40억 달러 정도까지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유지를 해왔던 20억 달러 라는 좀 정체돼 있는 수주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뛴 상황이기 때문에 이 4년 동안 유지를 해왔던 주가의 박스권도 충분히 좀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얼마 보시는데요? 일단 100만 원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 이상으로 네. 일단 그러면 추후에 저희 방송 계속 출연하시니까 이제 개장단이든 계속 업데이트해서 전략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경동 나비엔을 세 번째 실적주로 꼽아주셨는데 어제 급등 나왔어요. 어떤 대응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어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살짝 좀 눌림이라던가 아니면 기간 조정을 충분히 겪을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경동 나비에는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용이 조금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게 주가 상승의 동력이었었는데 실적이 잘 나온 이유를 보니까 북미 수출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온수기 그리고 이제 열관리 기기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 수출 비중이 원래 국내에서만 좀 할당이 됐을 거라고 많이들 좀 생각을 하실 텐데 국내 비중에서도 일단 1등 기업이긴 합니다. 38%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미 한 작년부터 좀 그 매출 비중을 봤을 때 북미 쪽 매출이 국내 비중을 훨씬 웃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 이상을 수출로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수출 기업이다라고 좀 봐도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수기 수출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늘었고요. 그러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9% 늘었고 영업이익이 181%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154% 증가를 했는데 일단 미국 수출이 굉장히 많이 좀 이뤄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 환차익에 대한 어떤 수혜도 최근에 또 환율이 워낙에 높았다 보니까 네. 그런 수혜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좀 숨겨진 미국의 탈탄소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미국에서 최근에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미국의 냉난방 기기 연료를 보통 다 이제 뭐 그 석유 연료라던가 화석 연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는 좀 탄소를 덜 배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가스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경동 나비엔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미 에너지 소비가 거의 35% 이상의 냉난방으로 좀 소모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수혜는 아마 좀 규모 자체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경동나비엔 눈여겨볼 만한 실적주로 살펴주셨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아무래도 저희 시간에 처음 이제 출연을 해주시다 보니까 궁금해서 넣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밤사이 4% 올랐으나 또 젠슨왕의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요즘 반도체 섹터가 어떤 노이즈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만큼 잘 나갔던 상반기와 달리 노이즈가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섹터 탄력도 떨어집니다. 반도체 섹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사실 이 AI랑 반도체 사이클을 촉발시킨 게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물론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추세 전환이 일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물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까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뭐 실적이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그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투심이 좀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AI 수요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좀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눈치 보기 싸움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심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단계적으로 바꿔줄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지 좀 시장에서도 반응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일단은 엔비디아도 그렇게 좀 상승이 나와줘야 그리고 좀 끌고 가줘야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같이 충분히 좀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라갈지 말지 요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는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좀 그렇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어제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상승 흐름을 오늘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급적으로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대규모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그렇게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반도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으로 보유한 물량만 지키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볼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저점에서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좀 단기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 그 룸 자체가 조금 열려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땐 짧게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로 올랐고 엔비디아로 흔들리고 있는 AI 반도체 이쪽이 단발적 시세 이상의 무언가를 나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로 또 무언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것을 지켜보고 공격적인 태세를 취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급락 이후 2차 전지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뭐 수출 데이터 등을 놓고 봐도 그렇고 실적도 놓고 봐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2차 전지는 좀 더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 섹터에 대한 의견 궁금하고요. 어제는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한 테마가 정말 난리였거든요. 네.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도 각각 좀 답 주세요. 네, 일단은 2차 전진을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뭐 유의미한 그런 추세 전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유의미한 지표라던가 데이터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약진한 반면에 테슬라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원인이 이제 저렴한 그 사이버 트럭 재고가 그 주문이 중단이 됐고 그리고 고가 재고들이 지금 쌓이고 있어서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안이라던가 뭐 샤오펑이라던가 이런 전기차 기업들이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네. 보였었는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좀 투심 자체가 회복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좀 수급이 살짝 들어오면서 잠깐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에 대한 연속성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속성이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네. 시외에서도 꽤나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테마의 순환매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밤 사이에 좀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중동 리스크, 전쟁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당하면서 가스관이 이제 좀 고립될 수도 있다. 막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도 올랐고요. 천연가스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은 또 전쟁 관련한 테마들이 부각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제 상승이 나왔었던 전기차 그 화재 관련한 종목군들한테 힘이 빠질 수가 있다는 점, 테마의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또 만약에 오늘 윗꼬리를 단다던가 이런 테마의 전환이 일어난다던가 네. 이러면은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의 수급 시소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불거진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전쟁 관련 테마로 수급을 빼앗길 여지도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테마 단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을 많이 주신단 말이죠.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 확인하고 가자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심스러운 대표님의 전략 속에서 그래도 러브콜을 받는 쪽이 어딘지가 궁금해집니다. 픽 종목은 뭘로 꼽으셨나요? 일단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제약바이오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그동안에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SK바이오팜입니다. 사실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조금 모멘텀이 약했던 것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번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주가상으로 좀 탄력적인 상승이 이제 조금 추세상의 전환이 이제 나와주나 이런 기대감을 현재 가질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랐을지는 몰라도 월봉으로 이렇게 크게 놓고 보시면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저가 매력도는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 그동안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만큼 키 맞추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이익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을 했고 네.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엑스코프리를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왔고 처음으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매출이 이제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좀 상승 여력 자체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키 맞추기에 대한 관점에서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까지 짚어봤을 때 충분히 좀 매력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이제 정말 오래전에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제 최근에 사서 또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희비가 전혀 다를 겁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가격 살짝 언저리라도 주실 수 있나요? 가격은 보수적으로? 네, 일단은 네,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은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한 20% 이상 정도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에 대한 내용들 모멘텀 살펴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시장 전략과 종목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용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셨네요.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